여러분 축하합니다. 방금 우리는 50억 원을 써서 100만 원짜리 장난감을 부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파산할 차례일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법? 간단합니다. 적보다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부수면 되죠. 하지만 이건 돈의 관점이 빠진 낡은 생각입니다. 현대전의 진짜 비극은 성공적인 방어가 완벽한 파산으로 이어지는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텔스기와 핵무기라는 화려한 거치대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는 비료 포대와 낚시줄로 만든 무기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빚더미에 앉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미친 경제학의 판을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론만 만지작거릴 때 우리는 실전에 깔아버렸죠. 소리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의 드론은 추락합니다. 비용은 단돈 2,000원.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짜 승리를 현실로 만든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반전의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를 책임지는 아람코 정유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최첨단 방공망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공격 무기의 정체는 고작 수천만 원짜리 드론 몇 대였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 국방장관들은 깨달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 70억 원, 후티 반군의 드론 한 대 가격 80만 원, 비율로 따지면 8,750대 1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적이 드론 1000대를 날리면 우리는 700억 원을 써야 합니다. 상대는 8억 원만 쓰면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사일은 쏘면 없어지지만 드론은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수록 통장 잔고가 마르는 이 기괴한 구조. 우리는 이것을 가성비의 지옥이라 부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약 1000발. 북한이 만약 드론 2000대를 동시에 날린다면 우리는 절반을 맞고 나면 탄약고가 텅 비게 됩니다. 승리는 했지만 다음 공격을 막을 수단은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은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사일보다 싸고 무한정 쏠 수 있는 무기. 그런 게 과연 존재할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무더기로 쏟아부었습니다. 한 번에 50대, 100대씩. 우크라이나군은 방공 미사일로 대부분을 격추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사일이 바닥났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6개월. 드론을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며칠. 이게 바로 군집 공격의 공포입니다. 질보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이죠. 미사일 방어망은 아무리 정확해도 재장전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찰나의 틈, 불과 몇 초 사이에 뚫고 들어오는 드론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아이언돔으로 막아냈지만 하루에 수백억 원씩 증발했습니다. 성공적인 방어였지만 동시에 재정적 재앙이었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어하는 쪽이 먼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무한정 쏠 수 있고 즉시 재장전되며 발당 가격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무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40년 전부터 누군가는 이 꿈을 좇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발표한 스타워즈 계획, 바로 레이저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레이저 무기. 이름만 들어도 미래적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 어떤 미사일도 따라잡을 수 없고 전기만 있으면 무한정 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에너지. 드론 하나를 녹일 정도의 레이저를 쏘려면 메가와트급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발전소를 통째로 끌고 다녀야 하는 수준이죠. 두 번째 문제, 날씨.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레이저 빔이 산란되어 위력이 급감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정확도.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며 단 한 점의 빛을 집중시키는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보잉의 ABL 공중 레이저, 록히드 마틴의 ATHENA,
레이시온의 HEL, 화려한 이름만큼이나 화려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2014년 미 해군이 페르시아만에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시험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실전 배치는 무산됐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불안정했으니까요. 결국 미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구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한국군 전방부대에 이상한 컨테이너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9m 길이의 평범한 컨테이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형 레이저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블록 1. 미국이 40년 동안 못한 걸 한국은 어떻게 5년 만에 해낸 걸까요? 비결은 단 하나, 욕심을 버렸습니다. 미국은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격추하는 만능 무기를 꿈꿨지만 한국은 드론만 잡자고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실용적인 무기를 만들자. 드론은 장갑이 얇고 느립니다. 굳이 메가와트급 레이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30kW급 레이저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드론의 센서와 프로펠러를 태우기에 충분했죠. 크기도 줄였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는 크기로 만들어 어디든 빠르게 이동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광섬유 결합 기술입니다. 기존 레이저는 하나의 거대한 빔을 만들려다 보니 장비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가느다란 광섬유 70개에서 각각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쏜 다음 그걸 한 점에 모으는 겁니다. 마치 합창단이 서로 다른 음높이로 화음을 만들어 웅장한 소리를 내듯이 70개의 레이저가 하나로 합쳐져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기술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축적된 정밀 광학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블록 1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한 발당 비용 2,000원. 전기만 있으면 무제한 발사. 소음도 섬광도 없이 조용히 적 드론을 태워버립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세계 최초.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 미래 무기 시장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무기가 전쟁의 경제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2,000원. 이 숫자는 마법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전기요금만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스펙트럼 결합 스펙트럴 빔 컴바이닝 기술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혼자 외치면 목소리가 작지만 70명이 동시에 외치면 소리가 커집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강력한 레이저를 만드는 대신 70개의 작은 레이저를 쏴서 한 점에 모으면 같은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파장입니다. 빨간색 레이저, 주황색 레이저, 노란색 레이저. 각기 다른 색깔의 빛을 정밀하게 조합하면 서로 간섭 없이 에너지를 합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학이 아니라 초정밀 광학 엔지니어링의 정점입니다. 70개의 광섬유에서 나온 빛이 단일 오차도 없이 한 점에 모여야 하니까요. 한국은 반도체 식각 기술과 디스플레이 픽셀 정렬 기술에서 쌓은 노하우를 군사 기술로 전환했습니다. 삼성과 LG가 TV 만들며 다진 기술이 드론을 태우는 무기로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70개로 30kW를 만들었다면 140개로 60kW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모듈을 추가하면 출력이 올라가는 구조죠. 미국처럼 거대한 레이저 하나를 개발하는데 10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모듈을 더 쌓으면 되니까요. 바로 이 유연성 때문에 한국은 블록 1에서 멈추지 않고 블록 2, 블록 3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024년 하반기 한국방위사업청에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루마니아 각국 국방장관과 무기 조달 책임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전부 드론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2019년 아람코 피습 이후 트라우마가 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UAE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꼴머리를 앓고 있죠. 이들이 한국산 레이저 무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검증됐습니다. 블록 1은 이미 한국군에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는 여전히 시험 중인 반면 한국 무기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렴합니다. 패트리어트 1개 포대 가격으로 레이저 무기 시스템 여러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비가 거의 없습니다. 미사일은 쏘면 재구매해야 하지만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산유국들에게는 천국 같은 조건이죠. 여기에 정치적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내 나라는 내가 지켜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들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한국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에 이어 이제 레이저 무기까지 K-방산의 포트폴리오가 하늘로 확장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성공은 시작일 뿐입니다. 블록 1은 30kW급으로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상대합니다. 2027년 배치 예정인 블록 2는 이동형입니다. 장갑차에 탑재되어 전장을 누비며 드론대를 소탕하죠. 그런데 한국이 진짜 노리는 건 블록 3입니다. 2030년 목표, 출력 100kW 이상. 이 수준이 되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뀝니다. 드론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박격포탄, 심지어 전투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요. 100kW급 레이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속 3000km로 날아오는 미사일도 35초 조사하면 구조가 약한 부분이 녹아내립니다. 10km 밖의 표적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우주 자산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적국의 정찰 위성이 우리 상공을 지날 때 레이저로 센서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눈을 멀게 만드는 거죠. 이건 국제법상 무력 사용이 아니라 전자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적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로드맵을 짰습니다. 2030년 블록 3, 2035년에는 300kW급 전략 레이저 무기, 이쯤 되면 대기권 밖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SF가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우주 레이저 통신 기술을 시험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우주전력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미국이 스타워즈를 꿈꿨다면 한국은 그걸 실현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평화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군비 경쟁의 시작일까요? 전쟁은 결국 경제입니다. 칼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 했지만 현대에는 전쟁은 재정의 소모입니다.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조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간 8조 달러를 쏟아붓고 철수했습니다. 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국방 전략은 무엇일까요? 적보다 훨씬 싸게 방어하는 겁니다. 적이 100억을 쓸 때 우리는 1억만 쓰면서 막아내는 구조. 바로 이게 레이저 무기의 본질입니다. 50억 원짜리 미사일로 80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2,000원으로 막습니다. 그 차액 49억 9,998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국민의 복지, 교육, 미래 기술 개발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똑똑한 평화입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데 파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하게 평화를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확산되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갖추면 공격의 메리트가 사라지니까요. 드론 1000대를 날려도 전부 2,000원씩 격추당한다면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방어 기술의 발전이 공격 의지를 꺾는 겁니다. 2,000원짜리 레이저 한 발이 쏘아 올린 건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자신감이고 경제 논리로 전쟁을 제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기술 강국이 된 이유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2,000원짜리 레이저 무기가 미래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미사일의 파괴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